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주식회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추정치는 골드만삭스와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문가들 추정치를 같이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2024년 4분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 1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골드만삭스는 보시면 바차트로 이렇게 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분기 2024년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회복되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때 이후로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왜 봐야 되느냐? 사실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은 기업의 EPS, 기업의 이익 숫자를 주로 결정하게 되고, 이런 기업의 이익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주가, 스탁 프라이스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주가의 결정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국가의 GDP 숫자의 움직임은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과 사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러한 경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행하느냐, 물론 시기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요.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사이에 선행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3분기에 GDP 숫자가 제일 좋았으니까요. 그럼 주가가 언제 좋았을까요? 당연히 2분기와 3분기.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를 넘어가는 구간에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물론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한 투자자들한테 좋은 성과를 안겨줬겠지만요. 지금 보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좋은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더 나쁜 거냐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사실 2% 초반입니다. 2%를 좀 넘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2% 초반 정도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 체력에 맞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2.5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구간은 사실 경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구간은 이제 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되게 좋다고 볼 수도 없는 한 중립 정도의 수준의 지금 그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계속 오르겠죠. 왜냐하면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고, EPS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일단 골드만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GDP 경제 성장률은 좀 부진할 것 같다. 경착륙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진할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요 가정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올해 골드만삭스는 한 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것은 향후에 부진할 경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오히려 방향,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빠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 그리고 하반기 채권시장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인하를 해줄 것인가, 인하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모멘텀이 꺾이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 유리한 국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1분기의 주가가 상당히 특히 1월달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2월달 들어와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2분기와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베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들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 골드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추정치처럼 모멘텀이 꺾이는 모습으로 분기마다 계속 나빠지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런 그림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게 가지는 것보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골드만도 미 연준이 생각하는 한 두세 번이 아니라 한 5번 가까이도 내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이 죽고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골드만이 생각보다 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채권 측면에서 특히나 만약에 금리를 이런 부분 때문에 내려야 되는 환경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재계산되는 국면이 나올 텐데, 그러면 최소한 미국 국채,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는 자산을 찾는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금리와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분기별로 글로벌 전문가들이 특히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이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요약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R 오더베더였습니다.